바이러스 발생 이후 가장 핫해진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택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인데요. 바이러스로 인해 주가가 폭락한 이후 두 기업은 언택트 문화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러한 아이디어에 부합하는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 상승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두 종목 모두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기업이기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아쉬움이 클 텐데요. 저도 비록 해외 주식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불과 2년 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투자했었던 기업들이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기억이지만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 2년 전 저는 두 기업에 모두 투자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카카오나 네이버 주식에 투자를 했든 하지 않았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카카오 주가가 좋은 건 당연한 일 아니야? 한국 사람 중에 카톡 안 쓰는 사람 없잖아. 네이버 주가가 좋은 것도 당연한 일이지. 다들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네이버 쇼핑에서 물건을 사잖아. 2018년 저도 같은 생각으로 두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카톡을 사용하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니 두 기업은 앞으로도 장사를 잘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였죠. 하지만 기대와 달리 2018년 내내 두 기업 모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고, 연말이 되자 네이버의 주가는 연초 대비 33%, 카카오의 주가는 26% 하락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2018년으로 돌아간다면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라는 기업에 대해 여전히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을까요? 주가가 하락하자 저는 서서히 두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고 투자 아이디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두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고 기업의 미래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이버는 동영상 시대로의 변화를 읽지 못해 쇠락의 길로 들어설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카카오는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으며 성장 동력도 이미 소진된 기업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하락이 지속되자 기업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매수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떤 이유로든 가격이 회복되기만을 바라면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주가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현금이 필요한 상황마저 겹치면서 주식을 헐값에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주가는 각각 2배, 3배 올랐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2018년은 두 기업 모두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시기였습니다. 신규 투자의 영향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매출이 늘고 있었죠. 그렇기에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과 주가의 관계를 알았다면 표면 수치가 나쁘다는 뉴스에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성장할 때를 기다리며 추가 매수에 나섰을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 하락하는 네이버의 주가가 아니라 네이버라는 기업의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라인, 앱툰과 같은 사업 부문의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가 만약 하락하는 카카오의 주가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웹툰, 카카오뱅크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의 성장 잠재력에 초점을 맞췄다면 더 싸게, 더 많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던져버리고 저점에 매도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막연한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매수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수익이 나지 않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고, 손실이 났을 때 오히려 추가 매입을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은 기업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어요. 모두가 네이버로 검색하잖아, 또는 모두가 카톡을 사용하잖아 라는 정도의 막연한 아이디어로는 주가의 변동을 견딜 수 없습니다. 투자는 심리게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리는 움직이는 가격 앞에서 중심을 잃기 쉬워요.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를 때는 모든 게 쉽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없거나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투자를 정당화시켜주고
내 판단이 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손실을 회피하려는 본능이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없으면 기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없게 되고, 가치에 대한 신념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가 매수보다는 저점 매도나 손절매라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주가가 올라있는 보기 드문 강세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보분들 중에는 주식 투자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 투자가 쉽다고 생각되는 건 지금의 주식 시장이 강세장이기 때문일 뿐, 나의 투자 실력이 좋아서도 주식 투자란 게 원래 쉬운 것이어서도 아닙니다. 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듯 주식 시장도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됩니다. 지금은 강세장이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요. 당장 내일부터 약세장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어떠한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요? 만약 매수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거나 손실이 나더라도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YGTV였습니다.